엡실론 N 논법. 엡실론 N 논법은 다가간다라는 이제 비수학적 용어, 일상적 용어를 수학적인 언어로 환원시킨 그런 논법인데, 정의는 다음과 같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을 알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유한계를 제외하고 그 안에 모두 알파의 네이버후드 안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건데, 일반 인투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이렇게 수열들은 R2 평면 내지는 C1 평면에서 이렇게 어느 순간이 되면 굉장히 리미트 포인트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래서 유한계를 제외하고는 어떤 오픈부를 잡아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포함을 하죠, 유한계를 제외하고. 그래서 여기가 왜 유한계를 제외하고냐, 첫 번째로는 유한계라는 언급이 있으면은 리미트 포인트가 이렇게 두 개가 될 수가 있어서 이때 이 수열의 유일성이 보장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AN은 N 같이 잡으면은 모두 다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서 무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도 수렴을 하지 않는 상태라서 유한계라는 조건을 걸어두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임의의 엡실론을 잡아서 n이 존재해가지고 유한계를 제외하고는 다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n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이러한 n을 찾는 데에는 지금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에서 성질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자연수가 존재하는데, 이런 것이 존재하니까 만약 n이 n보다 크면은 n분의 1은 라지 n분의 1보다 작게 되고, 이것은 또 엡실론보다 작게 되어서 성립하게 되겠죠. 단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n은 엡실론에 무한하다는 것인데, 엡실론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엡실론, 엡실론을 1로 잡았을 때 n이 30이고, 2로 잡았을 때 2가 아니라 2분의 1로 잡았을 때는 35고, n이 엡실론을 4분의 1로 잡았을 때는 47이 되는 이런 대응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인데요. 이것도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자연수가 존재해서 유한계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성립하겠죠. 이것이 성립하죠. 왜냐하면은 베르누이 부등식 때문에
1 플러스 1의 n제곱은 1 플러스 n이 되어서 2의 n은 1 플러스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이것은 n분의 1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대로 이 n분의 1을 묘사하는 부분은 또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에 의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수열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엡실론의 논법이라고 하기 그렇고 수열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성질을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어진 수열을 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드는 법은 가감 사칙연산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을 준 상태에서 리미트를 씌운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두 번째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결과도 스칼라 배가 된다. 세 번째는 이렇게 곱도 잘 성립하게 된다. 네 번째는 if an이 0이고 0이 아니고 모든 항에 대해서 and 알파가 0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이 역수에 관해서는 알파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증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를 증명할 때는 정의를 사용해서 이것을 만족하면 되겠죠. 근데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AN도 존재하겠죠. AN도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할 거고 우리가 아는 것은 또 똑같은 엡실론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n을 맥스 둘 중에 큰 것을 잡으면 둘 다 만족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n에 대해서 이것은 an 플러스 bn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베타가 되죠. 근데 얘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려면은 여기를 2분의 엡실론으로 처음에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더하면은 이거는 엡실론보다 작고 이거는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성립하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10에 했다는 것은 그죠? 1, 2, 3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다 2를 곱해 줬다는 것은
이 간격이 1인데 2배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2배가 되었으니까 그 엡실론도 그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러던 것이 이렇게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C가 좀 크면은. 그러면 여기서 한 1 정도 잡았던 것을 이렇게 잡았던 것을 조금이나마 좀 더 크게 이렇게 잡으면은 또 성립하게 되겠죠. 이러한 직관을 이용하면은 기분 엡실론 이것이 성립하죠. 이것이 성립하는데 C를 곱해준 것을 생각해보면은 잠깐만요. 조금 칸수가 부족해서 그러면은 어떤 n이 존재하면 CAN 마이너스 C 알파 CAN 마이너스 알파가 엡실론보다 작게 되니까 주어진 정의를 만족하게 돼서 C 알파로 수렴하게 되겠죠. 세 번째를 좀 해봅시다. 세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목소평면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거 알파라고 하고 이거 베타라고 합시다. 사실 원점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리면은 알파랑 베타랑 곱한 것이 뭐 여기쯤 있다고 합시다. 여기쯤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리던 그런 엡실론 볼이랑 여기서 그리던 엡실론 볼이 있는데 그 안에 AN 있고 BN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타를 기준으로 알파만큼 간 거니까 이 엡실론 볼을 생각하면은 반지름이 조금 증가한 거에서 세타원이라고 하면 여기도 똑같이 세타원이 되겠죠. 왜 안 그려지지? 왜 이래? 왜 이러지? 아씨. 뭐 여기가 세타원이 되겠죠. 똑같이. 여기를 알파 베타인이라고 볼 때. 근데 우리가 정작 궁금하고 싶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이거죠. AN BN. 근데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모든 정의를 다 철두철미하게 쓰진 않을게요. AN BN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AN BN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BN
빼기 알파 베타고, 이거는 얘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면 이거의 R2만큼 확장된 게 R1, R2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했던 논이랑 똑같이 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bn 알파 n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알파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반지름이 좀 늘어난 거고, 상수배 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하면 되고, bn은 지금 bn이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bn을 조금 제한을 줘야겠죠. 이 입실론 볼 안에 그래봤자 얘의 크기는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서 얘의 절대값은 b를 간 다음에 여기서 r만큼 또 간 거기 때문에 그래봤자 별로 크지가 않아요. 따라서 얘도 엡실론으로 충분히 작게 할 수 있고, 얘도 상수했던 것처럼 엡실론으로 작게 할 수 있죠. 따라서 엡실론으로 수축되어서 얘는 정의를 만족하니까 증명이 되죠. 4번은 분모인데 0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리미트 포인트가 절대 0은 일단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0에 몰려있지 않고 요즘 띄엄띄엄 0 근처에 무한이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0에서부터 거리가 최대값인 AN을 찾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알파 n 마이너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건데, 이것을 지금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n의 1 빼기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스칼라에서 했던 것처럼 얘는 충분히 작게 할 수 있고 얘도 작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길이가 최대값인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최대값인 애가 있으니까 0과 엄청 가깝지 않으니까 역수를 해도 엄청나게 무한히 커지진 않거든요. 얘도 그러니까 상수배랑 비슷하게 된다. 조금 이제 제대로 얘는 증명을 해보자면은 엡실론을 (2분의 1) 알파라고 하면은 지금은 얘가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죠.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알파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 알파분의 1은 이게 되겠죠. 이때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제곱이죠. 그렇게 되면은 얘는 결국 이거보다 작으니까 이 엡실론을 여기서 이거에 역수배를 취하면 되죠. 그러면은 역수배를 취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뭐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면 되고, 그러면은 얘를 충분히 만족하겠죠. 근데 이것을 할 때 이제 만족하는 n이 또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될 때 얘보다 작게 하는 n이 있을 텐데 얘랑 얘의 최대값을 골라주면 되죠. 그러면 이 성질도 증명이 된다. 그래서 오늘 한 말은 엡실론의 논법이라는 것은 다가간다라는 일상적 용어를 수학적인 언어로 환원시킨 것이고, 그래서 유한계를 제외하고 모이는 것과 동시다. 리미트 포인트의 느낌으로. 그래서 아르키메디스 프로퍼티가 어떻게 쓰이는지 봤고, 직관적으로 이런 성질들이 왜 성립하는지도 확인을 해봤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은 베이직 토폴로지와 그에 관한 성질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퀀스들의 리미트를 토폴로지 언어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